여러분, 요즘 기름값 보셨나요? 이란 전쟁 이후로 1,600원이던 기름값이 어느새 2,000원대가 평균이 됐습니다. 밥값도 올랐고 보험료도 올랐고 관리비도 올랐죠. 지금 월급 빼고는 전부 다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저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투자만 343만 원을 했습니다. 저축까지 포함하면 500만 원이 넘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월급 많이 받나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닙니다. 저는 부업도 안 했고요. 월급이 엄청나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병원비로만 178만 원이나 썼어요. 보통 병원비가 이 정도 나가면 저축도 투자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투자금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번 연도 월급도 50만 원이나 올랐지만요, 이상하게 통장에 보면 돈이 더 모인 느낌은 없었어요. 월급은 올랐는데 왜 돈은 안 남을까요? 그리고 병원비는 178만 원이나 썼는데 어떻게 500만 원 넘게 모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오늘은 제가 부업도 하지 않고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월급에서 투자금을 더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걸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제가 몇 달 동안 직접 사용하면서 만든 투자관리 도구를 먼저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모르고 지나치는 숨은 투자금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스타드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다니면서 월급으로 투자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500만 원도 처음부터 가능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엔 월급이 들어오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돈은 항상 부족했고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돈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돈이 없는 걸까? 아니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모르는 걸까? 그래서 제 돈의 흐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돈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찾아냈고 또 어떻게 투자금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했었던 행동 첫 번째는요, 바로 통장 쪼개기였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월급이 들어오면 그냥 한 통장에 전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내가 대체 어디에 돈을 쓴 거지? 분명 월급은 받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을 바꿔봤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쓰기 전에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비는 30만 원, 용돈은 20만 원, 비상금 따로, 투자금도 따로 보내는 식으로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신기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계좌에 돈이 있으면 그냥 쓰게 됐는데 이제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만 쓰게 되는 거예요. 식비 통장에 5만 원만 남아있으면 그 이상 안 쓰게 되고, 용돈 통장에 돈이 없으면 다음 약속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남은 돈은요, 전부 투자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한 달에 10만 원, 무려 그 다음에는 15만 원씩 추가 투자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돌이켜보면요, 제가 투자금을 늘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더 번 것도 있지만 돈의 사용처를 먼저 정해놓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분명 돈은 모이는 것 같은데 내가 실제로 얼마나 아끼고 있는 건지, 투자는 얼마나 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느낌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숫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확신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두 번째 방법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가계부였습니다. 사실 통장 쪼개기로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는데도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 걸까? 그래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쓴 건 아닙니다. 저도 매일 기록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1,000원, 100원 단위까지 전부 맞춰가면서 쓰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정리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계부를 쓰면서요,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았던 건요, 바로 편의점 지출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쓰던 수기 가계부인데요, 정리를 해보니까 한 달에 용돈의 절반 이상을 편의점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퇴근하고 습관처럼 눌러서 간식 사고, 야식 사고, 음료 사고, 한 번에 쓸 땐 얼마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모아보니까요, 금액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편의점 가는 횟수를 줄이고요, 배달 대신 직접 요리하는 날을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생활비가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출 내역을 정리하다 보니까 병원비를 계산해 봤는데요, 무려 178만 원이 나온 거예요.
처음엔 저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병원을 요즘 계속 다니고 있었으니까 돈이 더 나간 건 알고 있었죠. 그런데 178만 원이나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내역을 하나하나씩 보니까 치료비, 검사비, MRI 비용, 약값이 계속 쌓여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카드로 결제하고 끝이었기 때문에 체감이 크게 안 됐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숫자로 보니까 현실이 바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알아야 줄일 수 있고, 알아야 대비할 수 있고, 알아야 투자금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저에게 돈 관리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가계부 먼저 써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돈의 흐름을 보는 것만큼 강력한 시작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또 고민이 생깁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어떤 관리냐면요, 처음엔 가계부 앱도 써봤고요. 자동으로 기록되고 편하긴 했는데 저는 투자금과 저축금을 따로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기 가계부도 써봤어요. 직접 적어보니까 돈의 흐름은 잘 보였는데 이번엔 관리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제 방식에 맞는 가계부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엑셀로 만들고 조금씩 수정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프로그램 형태까지 만들게 됐어요. 가계부를 만든 건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보고 싶은 정보를 한눈에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번 달 지출은 얼마인지, 지난달보다 투자금은 늘었는지, 저축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말이죠. 몇 달 동안 직접 써보면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결국 가계부는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쓸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가계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처음엔 단순히 지출을 기록하려고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만들다 보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이번 달에 나는 지난달보다 투자를 더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사실 저는 지출 금액 자체보다 이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열면 가장 먼저 이 문장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달 투자 금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혹은 지난달 대비해서 줄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요. 왜냐면 돈 관리를 하는 이유가 결국 투자금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보시면 수입, 지출, 투자, 저축 현황도 바로 볼 수 있고 월별 투자 추이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능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가계부를 써도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시보드를 열자마자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투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어떤 지출이 가장 많이 나갔는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한 가계부라기보다는요, 투자 성장 기록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꼈는지가 아니라 그 절약한 돈으로 실자 투자로 얼마나 연결됐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결국 제가 원했던 건 화려한 기능이 아니고 딱 하나였습니다. 내 투자 습관이 좋아지고 있는가, 그걸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계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통장 쪼개기로 소비를 관리하고 가계부로 돈의 흐름을 보기 시작하면서 제 돈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는요 53만원, 4월에는 병원비가 나갔는데도 44만원, 5월에는 다시 50만원을 투자할 수 있었어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어디론가 사라졌을 돈입니다. 그렇게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투자만 343만원, 저축까지 합치면 500만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아까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숫자가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었습니다. 월급이 갑자기 2배가 된 것도 아니고 부업으로 큰 돈을 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 것뿐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요, 돈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흐름을 모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기름값이 오르고 병원비가 나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적어도 어디서 새고 있는지는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이 조금씩 투자금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돈 관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거창한 방법보다 통장 쪼개기와 가계부부터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월급 안에도 숨어있는 투자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투자 관리 가계부입니다. 사실 이건 처음부터 판매하려고 만든 건 아니었어요. 제가 제 돈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고 몇 달 동안 직접 사용하면서 계속 개선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저 말고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정식 출시를 목표로 계속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출시 전에 꼭 확인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저한테만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직장인들에게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요. 그래서 이번에 10분 정도만 먼저 사용하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실제로 사용해 보시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그리고 정말 투자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는지 솔직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정식 출시 전에 먼저 사용해 보실 수 있고 저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좋은 가계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관심 있는
있는 분들은 구독하신 후에 댓글에 참여할게요 남겨주시고 설명란에 신청폼을 작성해주세요. 그러시면 확인 후에 선정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오랫동안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늘 같은 이유였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투자를 하지 못했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계부를 쓰고 돈의 흐름을 보기 시작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세고 있었고요. 배달 음식에서 세고 있었고, 병원비처럼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되니까 비로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새는 돈을 막고요. 그 돈을 투자로 보내기 시작한 거죠.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도 사실 특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 하나 나누는 것, 가계부 한번 써보는 것, 정말 작은 행동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달 딱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찾고 있는 첫 투자금은 이미 월급 안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도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으로 투자하고 조금씩 자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계속 공유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나의 기적, 머니스타드.